자, 7월 마지막 주고요. 지금 다음 주까지 휴가 시즌입니다. 가장 더운 날씨고 공부가 안 될 때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기간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휴가니까 가족 단위로 3박 4일로 실컷 놀다 오니까 탭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9월 초 되면요. 9월 달에 추석 연휴 있죠. 그것도 한 번 더 위기가 오거든요. 그 두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사법고시를 폐쇄했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원래 그 힘든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원래 합격을 한 것은 내년에 공부를 더 하기 싫어서 원래 합격했대요. 그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이 시험 그르쳐버리면요. 내년에 정말 또 개고생합니다. 같은 공부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원래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원래 끝내세요. 공부는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제 댓글 보니까 공인모예요. 3회 모의고사 여러분 쳤잖아요. 쳤는데 세법이 만점 100점 나왔더라고요. 예? 100점 나왔다던데 글이 있더라고요. 세법. 예, 세법 100점 나왔는데 그래서 와 부럽다 하니까 그 소감이 뭐냐면 본인은 머리가 나쁘대요. 머리가 나쁜데 무조건 무한 반복했대요. 계속 반복하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공부는요. 우직하게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곧 다가오는 이 휴가 시즌, 특히 추석 연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요. 여러분 아시잖아. 하루 공부 안 하면요. 하루 공부하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는요. 이틀 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3일, 4일 놀아버리면요. 한 주 이상 더 보충해야 되거든요. 정말 공부 힘들어집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우직하게 밀어붙이세요. 반복 하시다 보면요. 100점 받는 분도 계시더라. 반복하시면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예요. 18번과 19번, 즉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인데 19번 먼저 볼게요. 19번. 자, 19번은요.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있다. 레일리 법칙을 적용하여 자, C 도시로부터 A 도시와 B 도시에 자, 유의 비를 묻죠. 자, 묻는 것은요. 자, 바로 비율을 묻습니다. 유의 비율을 묻습니다. 비율만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박스 보게 되면 그림이 없죠. 가능한 얘는요.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A 도시가 나와요. 자, A 도시 인구가 45,000명이죠.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B 도시가 나와요. 인구가 2만 명이죠. 다음에 중간에 여기에 C 도시가 있죠. 자, 거리가 A 도시까지가 36km. B 도시 거리가 18km네요. 이렇게. 그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 끌어당기는 비율 구하래, 비율. 그동안 사람들이요. 공식 아시죠? 자, 인구수 나누기 거리의 제곱입니다. 이걸로 끝. 그럼 계산합니다. 자, A 도시 인구가 45,000명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36의 제곱. 얘는요. 인구가 2만 명입니다. 거리의 제곱 18의 제곱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우리 시험은 아직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안 나왔는데요. 자, 소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자, 얘가
34.7%가 나오고요. 얘는요 61.7%가 나와요. 자, A가 34.7, B는요 61.7이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요 96.4입니까? 96.4가 되겠네. 전체가. 이제 비율 가면 돼요. 자, 전체가 96.4고 A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A 비율 구하자. A 비율은요. 전체가 96.4가 되고 A는 34.7이 돼요. 요거 계산하면 얘가 이제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B 비율은요. B도시. 전체가 96.4가 되고요. B가 61.7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B 비율이 납니다. 자, 정답은 A가 36%가 되고요. 나머지 B는 64%가 돼요.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 자, 19번은요. 자, 프로테이지 비율 물었고요. 18번 올라가요. 자, 18번은요. 자, A, B 도시 사이에 C 말이 있다. 랠리 법칙을 적용할 때 C 말에서 A 도시와 B 도시에 유인되는 인구수, 이제 비율이 아니고요. 인구수를 묻습니다. 단, 괄호. C 말의 인구의 60%만 A, B로 구매한대요. 60%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림 보겠습니다. A 도시가 10만 명. 다음에 C 말이 2만 명입니다. 다음에 B 도시가 30만 명. 자, 거리가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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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자, 이때 C 도시인 2만인데요. 괄호 단서에서요. 몇 프로만 이용한다? 60%. 그럼 바로 곱해줘요. 자, 2만 중에서 곱하기 얼마? 60%죠. 60%. 60%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2만 명입니다. 얘부터 미리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60%니까 12만 명이 A와 B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요. 자, A 도시는 인구가 10만 명이고요.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입니다. 계산하면 되고. B 도시는요.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입니다. 자, 계산하니까 얘가 250이 나오고 얘가 750이 나와요. 합하면 전체가 1000이죠. 1000. 그럼 이제 12,000요. 12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12,000명. 예. 12,000명. 자, 이제 계산 되겠네요. C 마을의 60%니까 12,000명. 그러니까 12,000명 중에서 전체가 1,000명이고, 1,000이고, A 쪽으로 250이 가잖아요. 250. 그러면, 자, A로 가는 인구수가 나오고요. 다음에 B입니다. B는 12,000 중에서 전체가 1,000이 되고요. 그 중에서 750이 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얘는요, 4분의 1이죠. 12,000의 4분의 1은 3,000이 암산되고요. 얘는 4분의 3이죠. 나머지 9,000명입니다.
따라서 12,000 중에서 A 쪽으로 3,000명, B 쪽으로 9,000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봤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20번은 체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20번은요, 이렇게 체크만 해주고, 체크만. 근데 20번은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원래 출제가 거의 희박이에요. 희박하지만, 만약 이런 문제 나왔다면, 한 번 더 체크는 해드릴게요. 자, 어느 도시에 쇼핑센터 A와 B가 있는데,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가 12km. 거리가 12km. 자, 그러면 A 면적은 500이고 B 면적은 4,500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이 따르자면 두 쇼핑센터의 바로 분기점, 상권의 경계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림이 나와 있죠. A 점포, B 점포. 자, A 점포는 면적이 500이죠. 500. B 점포는 4,500이죠. 자, 다음에 거리가 전체가 12km입니다. 12km.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보게 되면 3, 6, 9, 12. 자, 0km, 3km, 6km, 9km, 12km. 자, 근데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 공식이 뭐 분자분 뭐 루트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푸지 마시고요. 자, 이거 딱 보니까 간단하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A와 B를 비교하니까 500이고 4,500이죠. B가 A보다 몇 배나 큽니까? 9배 커죠. 그러면요, 항상 루트 배수만큼 커진다.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그러면 루트 9는 3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3대 1이네요. 3대 1. 그러면 이제 3대 1이 돼요. 얘가 루트 9대 1이 되니까 루트 9는 3이다. 계산할 필요 없이. 예. 그러니까 결국 B 도시가 크니까 얘는 자동 아웃이잖아요. 정답은 얘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식 필요 없이 A 도시보다 B가 몇 배나 크더라. 루트만 체크하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B로부터 이만큼이 몇 킬로입니까? 3에서 10이니까 이만큼이 9킬로죠. 정답은요. 자, 5번입니다. 쇼핑센터 B로부터 9킬로 지점. 예. 요 지점이 바로 분기점이다. 분기점. 여기까지. 그래서 분기점은 생각보다 공식 대입할 필요 없이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21번. 자, 21번부터가 허퍼의 확률명이고요. 아마 원래 시험은요,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이나 확률명이 있죠.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거의 날 확률이 높아요. 21번. 자, 인구 20만 명의 도시가 있다. 그림 그려봅니다. 20만 명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네요. 할인점 2개. 할인점. 또 할인점. 다음 허퍼의 분석을 적용할 경우에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과 이용수를 묻네요. 할인점 A하고 B가 있는데요. 요거 묻죠. A. 자, A의 이용객 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묻습니다. 단 마찰 계수는 2가 된다. 자, 마찰 계수가 2가 나왔으니까 2승하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도시 인구의 80%가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자, 20만에서 몇 프로가 80%가 이용하죠. 그러면 이제 0.8 곱해주면 돼요. 80%가 이용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보시면, 자, 할인점 A는요, 거리가 2km, 면적이 1600이네요. 거리가 2km고, 면적이 1600입니다. 할인점 B는요, 3km고 5400. 3km고 5400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A 쪽에 비율하고 또 뭘 구하죠? 할인점의 이용객 수입니까? 수를 구하세요. 공식 아시죠? 매장 면적 나누기 거리에 요거니까 바로 2승이지, 2승. 그것도 대입하면 됩니다. 바로 계산할게요. 면적 얼마? 1600. 2의 제곱입니다. 얘는요, 면적이 5400. 3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400이 나오고요. 9니까 600이 나오네요. 합치면 1000이죠. 그럼 결국 A가 몇 프로? 40%. B가 몇 프로? 60%죠. 따라서 A의 유인비율은요, 일단 40%가 나왔고 40%. 자, 이용객 수는요, 80%가 이용하고 또 40%니까 곱하기 40% 0.42점은요, 인구수가 A의 인구수가 나오겠네요. 48이 32, 64,000입니까? 따라서 40% 그리고 64,000명. 정답 1번. 1번 됩니다.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23번. 23번은요. 집 한번 볼까요? 지금 점포가 A, B가 나왔잖아. 23번은요. A, B, C 점포가 3개입니다. 우리 시험 아직까지 3개가 안 났거든요. 여기까지는 연습하면 좋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요. 그러면 D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대요. 그림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림으로. 자, D도시 인근에 쇼핑센터가 3개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대요. 허퍼의 모형을 적용할 때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를 묻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마찰계수가 2니까 2승하면 되겠네요. 마찰계수가 2다. 2승. 자, D도시인과 60만 명. 얘가 60만 명. 세 번째, D도시인구의 40%가 ABC 쇼핑센터의 이용객이다. 몇 프로? 40%. 40%가 이용한대요. 0.4. 그럼 얼마가 되죠? 24만 명. 24만 명이 ABC를 이용한대요. 자, 표를 보시면요. 자, A 쇼핑이 면적 4,000, 거리 10km입니다. 면적 4,000, 거리가 10km. B는요, 면적 15,000. 면적이 만이고 5km예요. C는요, 2만하고 10km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각각 A, B, C 이용객 수를 묻잖아요. 자, 이때는 한꺼번에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죠. 그들은 뭐지? 면적 나누기 거리의 제곱이죠. 면적 4,000.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입니다. 다음에 B는요, 면적 만. 5의 제곱이죠. C는요, 2만. 1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40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요 400이 나오고 얘는요 200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얼마가 되죠? 전체가 640이죠. 640. 전체가 640입니다. 자, 인구수 구해볼까요? 인구수. 그러면 이제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죠. 자, 일단 D도시가 60만 중에서 40% 이용하니까 이제 24만 이용하죠. 24만 명. 곱하기 전체가 640이고요. 그 중에 A가 40이 돼요. B는요, 이용 24만 명 중에서 전체가 640. B가 400입니다. C는요, 24만 명 중에서 전체가 640. C는 200입니다. 다 풀었네요.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5,000명. 얘는 15만 명 나오고요. 얘는요, 75,000명 나옵니다. 자, 정답 A 15,000, B는 15만 명, C는 75,000명. 참고로요,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점포가 2개만 나왔고 아직까지 3개는 안 나왔어요. 3개. 3개 나와도 똑같습니다. 계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소매 인력 법칙이나 확률명이 있죠. 자, 둘 중에 한 문제가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니면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종합 문제 있죠. 상업입지 종합 문제. 그래서 원래 여기서는 거의 나와야 됩니다. 꼭 준비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7번입니다. 27번. 27번은 편한 문제예요. 자, 상점의 분류를 묻죠. 틀린 것은. 자, 그러면 1번 선매품점이란 고객이 상품의 가격에 크게 구입하지 않고 브랜드 같으면 고급이죠. 브랜드 품질이 높은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 선매품이 아니고 전문품점이죠. 바로 정답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이제 확인합니다. 일용품, 잡화, 소매점, 제과점, 어물점 등은 자, 흩어진다. 산재성 점포 예가 맞습니다. O가 되고. 3번 집재성 점포는 끼리끼리 모여있죠. 동일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장한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4번요. 집심성 점포는 배우지의 중심지에 있지않다. 맞습니다. 5번요. 농기구점, 석재점, 철공소, 뷰러점 등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예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30번요. 여러 학자들의 입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만약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묻게 되면 30분처럼 나올 거예요. 고루고루.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의하자면 저차에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숫자가 적어지니까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경쟁관계는 점포 상호 간의 공간은 서로 균배되는 경향이 있다. 공간 균배를 묻네요. 그런데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클수록 집심입지. 자, 좁고 작으면 집심입지. GGG 기억나시죠? 따라서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게 아니고 작을수록 작으면 집심입지가 돼요. 바로 2번이 틀렸습니다. 컬 틀렸죠. 정답 2번. 3번요. 티네는 토지 이용의 양태는 수성비에서 결정이 된다. 티네는요.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또 티네는 중심지로부터 거리에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지시했다. 얘가 다른 말로 고립국 이론이죠. 맞는 말입니다. 4번요. 허프는 소비자의 소득 기여 교통편의, 즉 소비자의 행동을 중시하죠.
따라서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 배번은 최소 비용률에 의하자면 산업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수송비와 임금 집진액인데 그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더라.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 2번이 들었습니다. 2번. 자, 입지선정 문제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차트가 정책인데 정책은요. 요약집 먼저 보고요. 보고 문제 봅니다. 요약집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은 요약집 103페이지에 103페이지. 자, 차트 3장 부동산 정책은 대개 5문제 안팎입니다. 5문제 점 보시고요. 제1절 부동산 문제는 거의 출제가 희박이에요. 그래서 자, 103페이지는 그냥 패스하세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보게 되면 주거비 부담 능력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또한 1번 진위계수, 2번 슈바베 지수. 박스 그림은요. 로렌츠 곡선입니다. 사실 이 파트도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자, 이들 보게 되면 좀 체계가 안 잡혀서 참고로 자, 이 파트는요. 보충자료 있죠. 보충자료. 참고 3번 보시면 돼요. 자, 보충자료 보시면 참고 3번. 자, 주거비 부담 능력의 지표가 다른 말로 소득의 불평등도로 가리킵니다. 소득의 불평등도. 그래서 표가 나와 있죠. 한눈에 보기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 한눈에 바로 보시면 돼요. 결과만 가볍게 갑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비교해서 본다면 로렌츠 곡선은 밑줄입니다.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 밑줄. 그러면 로렌츠가 대각선을 멀자는 것은 두 번째,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밑줄. 불평등합니다. 진위계수는요, 괄호 0이 되면 완전 평등, 1이면요, 완전 불평등이니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10분위 분배는요, 낮을수록 밑줄. 상식적으로 내한테 주는 분배가 적으면 불만이 크잖아요. 그래서 분배율은요, 낮을수록 불평등하다. 이런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났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갖고 한눈에 비겼습니다. 얘가 바로 요약집은 104페이지에 속합니다. 다음에 요약집 넘어가서 105페이지 넘어가죠. 제 2절 보시면 부동산 정책인데요. 먼저 네모 1번 시장 실패 단어를 동그라미 하세요. 자주 나오죠. 시장 실패. 자, 먼저 괄호 2번 시장 실패 원인은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못생긴 외모. 바로 불공정 외모라고 암기했죠. 불공정 외모. 그러면 우리 요약집은 하나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불안전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불안전 시장 하나 적어주고요. 자, 불공정 외모하니까 불안전 시장. 2번이죠. 공공재. 불공정, 정은 3번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외모. 자, 외는요 4번 외부 효과. 모는요 1번이죠. 규모의 경제. 그래서 불공정 외모 5가지로 정리, 암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 불공정 외모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바로 3번이죠. 내려가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앞에다가 별표하세요. 별표 한 개 하시고 중요합니다. 먼저 1번. 외부가 의를 보시면 첫 줄.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밑줄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밑줄.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통하지 않고. 자, 제3자에게 밑줄.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 또는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자, 제3자라고 하지 또 우리 문장은요. 거래 당사자 X 적어주고 거래 당사자에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제3자에게 3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의를 보았고요. 거래 2번 내려갔더니
자, 구분이 두 가지죠. 1번 외부 경제, 2번 외부 불경제. 1번, 2번은요. 또 요 설명보다는 얘도요. 보충 자료 보시면 참고 4번입니다. 보충 자료 참고 4번. 자, 표를 오래 가지고요. 여기 붙여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자, 참고 4번 보시면 표가 나오죠. 왼쪽은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 부의 외부 효과. 자, 그대로 봅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유리한 영향을 주더라. 같은 말로 핀피 현상이죠. 바로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공원. 공원을 지었더니 나도 좋고 주민 전체가 다 좋잖아요.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칸 비용과 편익과 생산이 납니다. 자, 비용은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적 비용 밑줄.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기껏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는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본대요. 해서 자, 편익은요. 사회적 편익이 크다 해서 사회적 편익 밑줄 하시고요. 합치니까요. 기껏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더니 남들이 편익을 많이 보니까 많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한 칸 내려가서 과소생산. 자,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과소생산 적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부가 권장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 칸 내려서 보조금만 밑줄. 보조금을 주면서 사적 비용을 절감시켜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요. 다른 말로 님비 현상이죠. 즉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제가 늘 수업하면서 예를 들면 공해성 공장이죠. 공해성 공장. 공해성 공장은요. 자, 공기를 마구 뿜어대면 지역 주민 전체가 피해를 엄청 보고 있죠. 그래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회적 비용 밑줄 하시고요. 전체 비용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득은요. 공장만 이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사적 편익 밑줄. 내만 이득을 보고 주민 전체가 피해가 크대요. 내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많이 만들고 보자. 과대 생산 동그라미. 과대 생산. 그러면 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요. 한 칸 내려가서 지역지구제만 동그라미. 지역지구제는 부배 외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표 하나만 갖고 바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사항이 바로 우리 요약집 10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요약집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7페이지 있죠. 자, 정부 실패가 나와요. 107페이지는요. 읽어보지 마세요. 안 읽어도 여러분 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부 실패는요. 일단 요거 있죠. 불공정 매무. 얘가 뭡니까? 시장 실패. 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했을 때 효과는 둘 중에 한 가지죠. 정책이 성공했다. 정책이 실패했다. 얘가 바로 정책 실패가 돼. 정부 실패죠. 그죠? 정부 실패.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자,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했대. 바로 정부 실패예요. 뜻만 하시면 되고요. 내용까지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괄호 6번.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방법. 6번도 중요합니다.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별표 한 개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토지 이용 규제, 2번 직접 기획과 3번 간접 기획이다. 2번과 3번 묶어주고요. 2번, 3번 묶어서 여기서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만 돌리시면 돼요. 먼저 괄호 1번 토지 이용 규제는요. 파란 동그라미 보시면 얘를 모두 밑줄하세요. 지역지구제, 토지 구획 규제, 건축 규제, 정부의 각종 인허가, 토지 이용 계획까지 밑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바로 토지 이용 규제가 되고요.
다음에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를 모두 밑줄하세요. 택지 공용개발, 토지은행제도, 토지수용, 재개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등의 가격 통제도 직접 개입이 됩니다. 다음에 3번 간접 개입은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개입하죠. 이것도 안겠죠? 자,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간접 개입은 금보조개 4가지다. 금보조개. 금, 금융. 보, 보조금. 보조금. 조, 조세. 개, 개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금보조개가 바로 뚫리시고 여기까지가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은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네모 2번 토지 정책입니다. 자, 1번 앞에다 X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시험과 무관하고요. 괄호 2번 개발 부담금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설명이 많네요. 3번 공용개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4번입니다. 용도적 지구재는 항상 A급입니다.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용도적 지구재. 자, 지역지구재는 크게 2가지죠. 1번 단기효과, 단기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장기효과, 장기 동그라미. 자, 기억나시죠? 단기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화살표 공급이죠. 따라서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단기 효과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화살표 밑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밑줄. 부를 제거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입니다. 2번 내려가죠. 지역지구는 동네가 좋아지니까 2번 그 지역의 주택 밑줄입니다. 수요가 증가 밑줄.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되니까 또 밑줄 하세요. 주택 가치는 상승 밑줄.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기 효과입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장기 효과는 공급을 움직이죠. 공급.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건축 착공량 증가 밑줄. 얘가 바로 공급 증가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면 화살표 여수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건축 비용이 불변 상승 하락하는 경우만 나와 있고 더 이상 내용이 없잖아요. 건축비가 불변 상승 하락한다까지 설명한 것이 지금부터 보충자료 참고 5번입니다. 보충자료 참고 5번 보시면 돼요. 자, 참고 5번 보게 되면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암기가 됐을 거예요. 표를 보시면 크게 3가지죠. 비용 일정 산업 건축비가 일정하대요. 비용 증가 산업 건축비가 올라간대요. 비용 감소 산업 건축비가 하락한대요. 자,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시험은요. 과거에 나왔는 문제는요. 항목이 3개인데요. 2개만 묶어주세요.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증가 산업 2개만 묶어주고 요것만 물었어.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하면 주택가치는 일정하다. 그래서 원래 수준 동그라미. 건축비가 일정하면 주택가격도 일정하되 원래 수준입니다. 건축비가 증가 상승하면요. 주택가치도 상승하죠. 상승 동그라미. 건축비가 하락한다. 비용 감소는요. 주택가격도 하락하더라. 하락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택가격은요. 일정하면 일정,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주택공급. 주택공급은요. 자, 어떤 경우도 공급은 무조건 증가되니까 증가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공급은 무조건 증가해요. 세 번째, 장기 공급은요. 비용이 일정하면 공급도 일정하다. 수평선. 다음에 비용이 증가하면 곡선도 증가하더라. 우상향. 비용 감소는요. 자, 곡선도 감소하더라. 우하향. 그대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3가지 경우의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 6번이 있죠. 기타 토지정책.
얘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꼭 읽어보세요. 주로 공법적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출제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1번 토지거래 허가제, 2번 토지선매 뒷페이지, 3번 지구 단위기획, 4번 토지 적성평가제도, 5번 개발제한구역, 6번 택지수의 상한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계속 나오고 나왔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자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지 봅니다. 요약지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비가 일정하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모두 보았고요. 3번 독점의 문제. 독점의 문제는요. 1번만 밑줄 하세요. 젖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 밑줄. 자, 어떤 문제죠? 초과인의 문제죠. 그래서 지역지구지에서 엄청난 지가 상승, 초과인을 얻게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하면 틀린 말입니다. 4번 내려가세요. 지역지구제 기타 문제점은 자 1번만 한 줄 밑줄 하세요. 지역지구제는 밑줄입니다. 지역 간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시킨다 밑줄. 지역지구제는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다 보니까 반대로 형평성이 무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6번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자 오른쪽에 단어 밑줄입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밑줄. 자 토지은행제도 제목에다가 적어줄래요. 바로 LH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자 LH공사가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담당하지. 최근 시험은요. 토지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한다. AX. LH공사예요. 1번 의를 보시면 1번 밑줄입니다. 한 줄만.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싼 값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 매입 밑줄.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 돈 대파는 거죠. 2번 장점은요. 1번 밑줄. 토지은행은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가 있고 2번도 밑줄. 토지은행을 통해서 개발력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3번 내려가죠. 단점은요. 1번 밑줄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대량 매입이죠. 막대한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고요. 2번요. 2번은 중간에 단어 밑줄 하세요.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 밑줄. 정부가 대량 매입을 했으니까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가서 박스 있죠. 박스 보게 되면 항목이 2개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을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두 번째 항목,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보다는 토지세제 사적 권리를 채우는 정도가 크다가 아니고 작다. 예, 토지 수용은 강제 수용인데 토지은행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보다는 자 강제, 즉 사적 권리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가 아니고 작다. 얘가 바로 기출문장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괄호 7번 TDR제도 개발권 양도제는요. 따로 개발 들어가서 한 번 더 따로 언급하도록 하고요. 다만 TDR 제도에다가 화살표 하나만 적어줍니다. 자, 시행 액수 적어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안 했으니까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요. 나중에 개발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토지정책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주택정책인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본 만큼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주택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니다. 자,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자, 탑 문제 볼까요?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옳게 묶은 것은 직접 개입만 찾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뭐부터 떠요? 요거. 금보조개는 뭐지? 간접 개입이죠. 얘만 돌리면 바로 빨리 구분되거든요. 자, 1번.
토지은행제도, 개발부담금 틀렸죠. 개발부담금은 간접 개입이죠. 금보조개. 개발부담금 틀렸습니다. 2번 수용제도, 선매권. 얘가 정부의 직접 개입이 모두 맞네요. 정답 2번 되고요. 3번 최고가격은 직접 개입 맞죠. 부동산 조세는요. 금보조개. 그래서 조세가 간접 개입이죠. 조세가 틀렸고. 4번요. 보조금제도 틀렸네. 보조금은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 용도 지역지구를 틀렸죠.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가 되고요. 5번요. 담보대출 규제. 얘가 바로 금융이죠. 그러니까 간접 개입입니다. 틀렸고. 다음에 부동산 거래 허가제. 거래 허가제는 바로 이용 규제에 속하죠.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에 79페이지 문제 2번. 자, 문제 2번 보게 되면 시장 실패 요인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 문제가 만약에 요 문제가 났다면요. 이런 문제는 주로 중상급이에요. 풀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는요. 시장 실패하게 되면 요거잖아요. 불공정 메모. 안겨 있잖아요. 이 단어가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규모 경제. 이 단어가 그대로 안 나왔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불공정 메모를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불공정 메모가 모두 몇 개인가? 시행 실패. 기업번 무임승차가 영어로 프리라이드죠. 무임승차. 예를 들면 도시의 공원, 바닷가의 등대. 자, 전부 다 무임승차. 그냥 수고했잖아요. 뭘 가르치죠? 공공재. 공공재. 맞습니다. 니은번. 자, 양의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맞죠, 그죠? 예. 다음에 디귿번. 수학 체감 법칙은 일반 경제 법칙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요. 외부 시장 실패와는 거리가 멀다. 디귿번 틀렸고 X. 자, 리얼번 정보의 비대칭성, 불공정. 정보의 비대칭 맞네요. 미음번요. 진입장벽은요. 자, 여기 나시죠. 진입장벽은요. 불안전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 자체가 뭘 말하죠? 불안전 시장을 가리킵니다. 불안전 시장. 그런데 미음번은 조금 이제 이 딴지를 걸자면요. 정확히 말하면요. 진입장벽만 쓸 게 아니고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표시를 해야지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조건 네 가지가 안 계셨죠? 동자다정,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가태거, 다음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정보의 완료성입니다. 이때 자, 요거 있죠. 자유로운 진입가태거는 진입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으면 얘가 없으면 완전 시장, 높으면 불안전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5번 지문의 경우는 진입장벽 해놓고 없는 게 아니라 진입장벽이 높다 해야지 완전한 이 불안전 시장의 지문이 되거든요. 어쨌건 자, 미음번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시장 실패가 맞습니다. 5가 되고요. B번 기업의 이윤 추구는 경제법칙이죠. 시장 실패와 거리가 멀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업번 무임승차 공공재, 니은번 외부 효과, 리얼번 정보의 비대칭성, 미음번 진입장벽 또는 불안전 시장. 정답 4개네요. 정답 4번. 다음 페이지 봅니다. 3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근거로서 틀린 것은. 자, 시장 개입을 왜 합니까? 이 문제도 이겁니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요거잖아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잖아요. 결국 이제 불공정 메모가 아닌 건 묻네요. 아닌 것. 1번. 시장에 독과점 기비 전제. 똑같은 말로 보라. 이가 바로 불안전 시장이죠. 5입니다. 2번. 시장에 정보의 편제성이 준다. 이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맞는 말이고.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은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괴리,
4번은요.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 같은, 틀렸죠? 둘 다 괴리지. 외부 효과는요. 외부 효과는 자, 사적 사회적 비용과 사적 사회적 이익이 전부 다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기고 과대 생산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4번 틀렸죠.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은 같은 제약이 아니고 괴리가 돼야 되죠. 괴리. 틀린 답은 4번 틀렸습니다. 5번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비를 가진 제약가 바로 공공재를 가리키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6번인데요. 6번 보기 전에 5번이 있죠. 5번은 체크 안 됐죠. 체크 안 됐는데 지문만 가볍게 확인할게요. 자, 5번은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효과가 예를 묻습니다. 그러면 4번부터 봐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인근 공장이 방음 설비 비용 때문에 원가 압박을 느꼈다면 이는 바로 외부 불경제가 맞습니다. 얘가 맞아요. 외부 불경제. 3번요.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과선의 수확이 서로 증대하다. 서로 좋은 관계죠. 이거는 정의 외부 효과가 맞습니다. 2번요. 중동의 원유가 인상으로 한국의 석유화학공업이 원가 압박을 받게 된 것은 외부 불경제이다. 얘는요. 원유가 인상으로 석유화학공업이 안 좋대. 얘는 그대로 시장 원리가 돼요. 외부 효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2번이 틀렸죠. 외부 불경제가 아니고 시장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정답 2번 틀렸습니다. 예문을 보았고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다른 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면 외부 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맞죠? O입니다. 자, 그러면 2번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기후에는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비효성을 처리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초과하면 많이 만들죠. 많이 생산하면 뭐죠? 부의 외부 효과. 미달되면요. 적게 생산하죠. 적게 생산하면 정의 외부 효과예요. 따라서 외부가 설명 맞는 말이 되고요. 3번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괴리가 생길 때 얘가 바로 외부 효과죠. 이럴 때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4번요. 공해의 문제 등 외부 불경제의 문제는 개인이죠. 사인 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자, 문장이 좀 틀리는데요. 자, 외부 불경제의 문제는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고 사인 개인끼리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 정부에도 필요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끼리 해결이 가능하다. 이가 바로 코즈의 정리죠. 코즈의 정리. 간단하게 볼까요? 예를 들면 외부 불경제. 자, 공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공장이 공해를 뿜어대고 폐수를 막 흘려버리니까 지만 이득 보고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이때는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적으로 해결하자. 두 번째, 공적으로 해결하자.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이때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코즈의 정리죠. 코즈의 정리다. 그러면 코즈의 정리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이건 사적 해결인데, 자,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환경 오염에 여기에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재산권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요, 이 공장이 공유를 계속 뿜어대게 되면 주민 전체가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이때 뿜어대는 공유, 여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자. 자, 공장 네가 1년 동안 공유를 뿜어대니까 이때 즉 전체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가치를 따지니까 10억이다. 10억이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적 10억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만치 지역 주민들에게 10억만큼 피해를 주게 하지 않느냐. 이만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억만 채를 전부 다 주민이 협상해가지고 전부 다 배상해줘래요. 그런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걸더라지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환경 측정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협상도 아주 난항이거든요. 말은 걸더란데 말은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이론은 걸더란데 그래서 결국 정부가 개입하죠. 개입합니다. 정부가 대표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있죠. 지역지구제를 지정해서 부배 외벽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둘 다 해결 가능합니다. 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가 아니죠. 자, 있고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 자, 9번 봅니다. 9번. 9번 보게 되면 시장 실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실패하는 순간 뭘 떠올려? 불공정 외무. 예. 따라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비효율성이 초래하게 되면 또 정책도 실패했죠. 이때는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타 산업의 정해 외부가를 초래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해 외부가 이때는 수입 관세 부과보다는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맞는 말이죠. 보조금 옵니다. 3번요. 공공재 생산을 사적성에 맡길 경우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기업 A와 B 사이에 발생한 정해 외벽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는 두 기업 간의 합병으로 외벽을 내부하면서도 교정할 수가 있다. 자, 합병 동그라미. 자, 합병. 자, 4번도 맞는 말인데요. 합병하게 되면요. 오히려 얘가 뭡니까? 얘요. 얘가 바로 부의 외벽화죠. 부의 외벽화. 이것도 해결하자.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코즈의 정도도 있지만은요. 또 어떤 게 있다? 합병도 있어요. 합병. 합병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공장이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요. 도로가 있고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요 건물은요. 지가예요. 지가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공유도 뿜고요. 이 공장이 막 소음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치과에 진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진료가 안 돼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뭐죠? 부의 외벽화입니다. 이럴 때 방법은요. 자, 공장이 치과를 몽땅 이렇게 합병을 하면 되겠지. 사버리면요. 근데 이전은 되잖아요. 사버리면 문제가 해결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익은 부든지 합병하게 되면 이 외벽화 문제가 내부화돼 버리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코즈의 정리. 나왔네요. 왜냐면 얘가 뭐죠? 사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해서 자 합의하는 거죠. 의하자면 현실변은 해결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답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12번까지요. 자, 토지시장 개입 방법은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다. 다음 중에서 자, 정책 수단과 개입 방법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옳은 연결을 묻네요. 1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죠. 이는 뭐지? 직접이 아니고 간접 개입이죠. 금보조개 간접 개입입니다. 틀렸고 2번 토지 은행 제도는 간접이 아니고 직접 개입이죠. 틀렸고 3번 공영개발을 직접 개입이 맞죠? 정답 3번이고요. 지역지구제는 직접 개입이 아니고 토지 이용 규제가 되고요. 5번요. 토지거래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 따라서 정답 3번이 맞습니다. 자, 쉬었다. 다음 시간은요. 16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